이야기는 거인족의 땅 엘바프에서 시작됩니다. 엘바프의 왕자 로키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작은 인간 록스디 지백에게 왜 이곳에 있냐고 묻고, 록스는 아버지가 원정을 떠나 자리를 비웠기에 찾아왔다고 태연하게 답합니다. 이 순간은 로키 왕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인족이 아닌 다른 종족, 소위 작은 사람들을 마주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용돈이나 받으라며 조롱 섞인 충고를 하는 록스에게 로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분노한 로키는 록스를 공격하지만 록스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검을 휘둘러 그를 막아냅니다. 록스의 검격은 단순히 검을 휘두르는 수준을 넘어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거나 대포를 발사한 듯한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켜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연출은 그의 힘이 단순한 검술이 아닌 파괴 그 자체에 가까운 영역에 있음을 암시하며, 어린 왕자 로키는 이 압도적인 힘 앞에서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록스는 쓰러진 로키를 보며 큰일 나다고 말하면서도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 보아를 터뜨리는데, 이는 그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로키와의 만남으로부터 8년 전, 즉 현재 시점으로부터 56년 전의 레벨리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의 중심이자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성지 마리조아의 판게아 성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명의 거대한 남자, 바로 록스디 지백이 세계정보가맹국의 왕 5명을 공격하고 납치하는 전대미문이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이 보고는 성지의 가장 깊은 곳, 꽃의 방에 있는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 이무에게까지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무는 납치된 왕들의 목숨 따위는 자신과 가치를 두고 흥정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해버립니다. 이무의 이러한 반응은 세계정보 최고 권력의 비정함과 함께 그들이 인간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한편 꽃의 방 바로 바깥에서 이 대화를 엿들은 록스는 이무가 자신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성지가 자신의 침입으로 인해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대담함과 통제 불가능한 성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이 성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입한 사례로 기록되며, 록스라는 존재가 세계에 처음으로 그 위험성을 알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마침내 꽃의 방 내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계의 왕 이무의 발치에 록스는 마치 자신 또한 왕자에 앉은 듯 당당하게 앉아 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조금의 위축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지배하려는 듯한 기백이 느껴집니다. 이무의 옆에는 군코라는 이름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수녀복과 유사한 옷차림의 입에는 마스크를 하고 있어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무가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자 록스는 오히려 권총을 겨누며 세계의 왕을 위협하는 경악스러운 행동을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데이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칭합니다. 데이비 존스는 현실의 뱃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바다 악령의 전설로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과거 어인선 편에서 반더 데켄 가문과 연관되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록스가 이 이름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기의 의지나 공백의 100년 외에도 세계의 근간을 뒤흔들 또 다른 거대한 비밀, 즉 데이비 존스의 전설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무를 향해 록스는 반드시 돌아온다, 거기 있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는데, 이는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훗날 더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성지 마리조아에서 탈출을 감행하던 록스는 또 다른 침입자, 바로 엘바프의 거인족 전사 하랄드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를 적으로 인식한 두 사람은 주저없이 격돌하며, 이들의 충돌은 원피스 세계관 최상위 강자들의 싸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롤로노와 조로와 킹, 몽키 D, 루피와 카이도, 그리고 꼴 D, 로저와 흰 수염의 대결처럼 두 사람의 무기는 직접 맞닿지 않은 채 검은 번개를 방출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왕의 자질, 즉 패왕색 패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 패기를 무기에 두르는 최상급 응용 기술까지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충돌의 여파만으로 반경 5km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는 두 사람의 패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전투 중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두 사람, 록스와 하랄드는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랄드는 길을 잃어 마리조아에 오게 되었다며 록스에게 엘바프의 위치를 묻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만남과 격돌은 훗날 이어질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의 시작점이 되었고, 세계관 최강자 라인에 속할 두 인물의 압도적인 무력을 독자들에게 강렬하게 선보였습니다. 록스와 하랄드의 격돌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록스는 하랄드에게 둘 다 살아남는다면 다시 만나자며 동료가 될 가능성을 내비치지만, 하랄드는 악당과는 엮이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절하고는 세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대륙 레드라인에서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본 록스는 하랄드를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편 록스가 마리조아 침입 당시 공격했던 해군 대장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정부는 록스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그의 현상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비록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그의 악명을 전 세계에 떨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록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천룡인들에게 바쳐지는 막대한 양의 곡물인 천상금을 운반하던 배를 습격하여 자본을 확보하고, 심지어 해군의 주요 방어시설인 정의의 문 하나를 파괴하며 유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록스 D. 지백이 단순한 불만을 품은 침입자가 아니라 세계 정부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해적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천상금을 탈취하여 얻은 막대한 자본과 배를 기반으로 록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일반적인 해적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동료를 모집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대신 해적들 사이에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무자비한 게임인 데이비 백파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데이비 백파이트는 선원이나 해적단의 기발 등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약탈 게임으로 루피와 폭시 해적단의 대결을 통해 희화화되어 그려진 바 있지만, 록스가 주최하는 게임은 훨씬 더 잔혹하고 살벌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이 게임을 통해 힘있고 눈여겨볼 만한 인물들을 자신의 휘하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그들은 아직 록스 해적단이라는 정식 깃발 아래 뭉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록스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인 각자의 목적을 가진 악당들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방식은 선장과 선원 간의 신뢰나 유대보다는 철저한 실리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록스 해적단의 본질적인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훗날 세계를 뒤흔들게 될 멤버들이 바로 이 잔혹한 게임을 통해 하나둘씩 록스의 배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시간은 현재 시점에서 48년 전 엘바프의 오르스트 성으로 돌아옵니다. 화려한 연회장을 배경으로 록스와 그의 부하 6명, 그리고 엘바프의 왕 하랄드와 왕자 로키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던 로키는 아버지가 원정에서 급히 돌아온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랄드는 이미 거의 회복된 아들에게 다시는 지하세계의 일에 엮이지 말라며 엄하게 충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록스는 하랄드에게 다시 한번 동료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하랄드가 마리조아에서 겪었던 일, 즉 세계 정부가 그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부패하고 모순적인 세계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랄드는 자신은 한나라의 왕이며 록스와 손을 잡는 순간 다른 나라들로부터 쌓아온 모든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랄드의 거절에 록스 대신 그의 동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며 이 기묘한 집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개인의 야망과 왕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고뇌하는 하랄드의 모습과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힘과 이익을 추구하는 록스 해적단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하랄드가 록스의 동료들을 향해 대체 왜 저런 남자를 따르는 것이냐고 묻자 그들은 하나같이 비웃으며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훗날 금사자라 불리게 될 대적시키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따르는 것이 아니며 자신들은 각자 독립적인 개인일 뿐이고 록스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극단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는 록스 해적단이 상하관계나 충성심으로 맺어진 조직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과학강도 미스 버킹엄 스투시는 록스의 계획에 거대한 돈벌이의 기회가 숨어있음을 직감했다며 매력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에게 록스는 위대한 야망을 실현시켜줄 사업 파트너에 가까웠습니다. 웨스트블루의 갱스터 돈 말론, 훗날 흰 수염이 될 에드워드 뉴게이트, 해적섬의 미래 제독 왕직, 그리고 밀수업자 간주이까지 이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록스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의 면면은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돈 말론은 영화 대부의 비토 콜레오네를 연상시키는 거물 갱스터이며 왕직은 카리브 마이너스 코리브 형제와 닮아 그들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간즈이는가 벨리에서 전신 갑옷을 입고 있던 거대한 남자로 스릴러 바크 편의 좀비와 유사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올랐거나 그럴 잠재력을 지닌 인물들로 록스는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야심가들을 데이비 백파이트와 거대한 비전을 통해 하나로 묶어낸 것입니다. 록스의 동료들이 하랄드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함께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해적섬 하치노스가 있었습니다. 돈 말론은 하치노스가 각국의 감옥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흉악범들이 모이는 유배의 섬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기에 유배된 범죄자들은 그저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뉴게이트는 과거의 하치노스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왕직은 최근 그곳의 범죄자들이 살아남아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키우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고 하랄드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수업자 간지이가 그 비밀을 폭로합니다. 바로 하치노스의 섬 지하에 거대한 금광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어떤 지하 조직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범죄자들을 지원하여 부를 축적하게 만들었고 록스는 바로 이 금광의 소유권을 두고 세계 정부와 협상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록스와 그의 동료들은 하치노스라는 거대한 이권을 중심으로 뭉친 이익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록스는 하치노스를 지배하고 그곳의 막대한 부를 독차지함으로써 해적들의 낙원을 건설하고 이를 발판 삼아 세계 정부와 맞서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록스 해적단이 단순한 파괴 집단이 아니라 명확한 경제적 기반과 목표를 가진 거대 범죄 조직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치노스의 비밀까지 공유하며 록스는 다시 한번 하랄드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는 이것이 내 인생의 서약이다. 해군을 전멸시키고 성지를 함락시킨 다음 그 마지막엔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궁극적인 야망을 드러냅니다. 록스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바다의 패권을 쥐는 해적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룡인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랄드에게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무적이다라며 함께 세계를 차지하자고 열변을 토합니다. 하랄드는 나는 나라의 왕이다라며 끝까지 저항하지만 록스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외치며 그의 가슴에 볼을 집입니다. 이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왕자 로키는 록스의 세계를 차지하자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그늘과 거인족의 숙명에 갇혀있던 어린 왕자가 록스를 통해 더 큰 세상과 야망에 눈을 떴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랄드는 이후 4년간 계속된 록스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지만 록스의 야망은 마침내 실행 단계에 이릅니다. 4년 후 록스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정예 멤버들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가자 이 새끼들아 라는 그의 외침과 함께 마침내 록스 해적단의 해적기가 처음으로 바람에 휘날리며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최악의 해적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음을 알리며 이번 화는 막을 내립니다.